제 50대 이후의 인생이 그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취미활동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취미활동 중에서도 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대 83학번입니다. 여기 배경천 보이시죠? 이 배경천도 고대의 컬러 크림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대는 다른 대학교 동문이나 또 교우들과 달리 아주 유별난 결집력이 있습니다. 학풍이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선후배 동기간들의 모임이 많고 계속 관계들을 유지를 합니다. 학교 전통 중에 하나인데 이 입학 3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입학한 해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에 당시에 같이 입학했던 동기생들이 모교에 모여서 그간의 자기 소식도 나누고 끊어졌던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83학번이니까 2013년 10월에 입학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번 5,000명의 졸업생 중에서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2,500여 명 가량 되는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연도에 입학했던 대학 동기생들이 30년 만에 모이자고 했더니 그중 반이 모였던 것입니다. 20대에 만나서 같은 학교에서 수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30년이 지난 반백의 나이에 다시 얼굴 보자고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들 모인 것입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하려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급거 귀국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다니던 당시에는 모르고 지냈던, 사실 난생 처음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단지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만난 50대 중반의 남녀가 보자마자 서로 말을 트고 야, 자 하면서 마치 30년 동안 계속 만나왔던 친구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제 고대만의 약간 특이한 문화입니다. 사실 그러고도 예전 같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대부분은 다 흩어지고 몇몇 친한 친구들끼리 기껏 학과 단위의 모임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주년 행사가 있었던 그 2013년도가 어떤 해냐면요, 그때가 막 네이버 밴드가 활성화되고 통화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SNS 인프라 덕분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톡을 통해서 말이죠. 동기들 전부 다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체 동기의 밴드가 생겼고 거기에 지금 1,000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후 같은 취미로 이제 묶여지는 이제 밴드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났습니다. 자전거 밴드, 골프, 등산, 축구, 탁구 같은 운동 동호회도 생겼고요. 함께 문화예술 활동,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뮤지컬을 함께 보는 그런 문화예술 동호회, 저희는 예감이라고 하는데 예술 감상이라고 해서 예감 동아리라고 합니다. 또 사진을 함께 찍으러 다니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동호회, 저희 이름은 맘도 찍힙니다. 마음도 찍힌다는 아주 멋진 그런 밴드도 생겼고, 희곡 아시죠 여러분? 희곡을 함께 모여서 읽고 그걸 낭독을 하는 그런 동호회도 생겼습니다. 희곡을 읽는다는 것은 즉 자기가 그 각각의 배역을 맡아서 목소리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네, 그런 것도 하게 되었고, 그림을 같이 보러 다니는, 미술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같이 보러 다니는 동호회도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봉사활동 동아리 밴드들을 만들었고요. 합창을 하는 동아리, 그 하모니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호회도 생겨서 매년 발표회도 갖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거나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밴드들도 생겨났습니다. 강남 테헤란 모임, 분당 모임, 송파 강동 모임, 일산 모임 같은 거. 같은 지역이라고 한정 짓긴 했지만 가입 자격이 한번 그 지역을 서쳐간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또는 반경 500km에 있는 우리 동기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 모임인 거죠. 모든 동호회 밴드들이 가입 조건이라고 한 게 딱히 까다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밴드에 걸쳐서 가입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도 좋아하죠. 문화예술 활동도 즐기고 또 사교적인 편이라 여러가지 많은 밴드에 중복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대학 친구들의 오프라인 동호회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사도 빈번했고 활동도 많았고 술자리 모임도 잦았습니다. 게다가 고대는 동기들 모임의 동호회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동아리 또는 동호회도 많이 있습니다. 서초교회, 강남교회,
문화방, 또 뭐 영화방, 뭐 와인 모임, 자전거 동아리 등등. 저는 2013년도에 이제 83 동기의 밴드에서부터 가입하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 실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그 가입하는 밴드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 동호회 밴드에 가입돼서 활동 중인 게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남들보다 좀 많긴 하지만 꾸준히 이제 얼굴을 비추고 활동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대여섯 개 이상의 동호회 밴드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호회 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취미도 함께 즐기게 되었고 또 다양한 경험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걸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친구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경북 예천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의사인 친구들은 그곳 어르신들한테 무료 진료를 해드렸고요. 변호사인 친구들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흐름한 시골집 안팎을 청소하고 또 도배 장판을 또 해드렸습니다. 도배지 장판 같은 경우는 그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협찬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자전거 동아리입니다. 그 자전거 동아리 이름이 두바퀴입니다. 두바퀴인데 이 두바퀴 친구들하고는 함께 제주도고 뭐 춘천이고 전국을 자전거로 누볐습니다. 그리고 맘도 지켜라는 사진 동아리 친구들하고는 전기 출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사실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만 사진을 찍어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제 어느 해에는 한 250여 명 정도 되는 동기들이 참가한 동계 송년회에서 제가 사회를 보는 경험도 했고요. 친구들 앞에서 여장을 한 채로 노래와 춤을 추면서 마음껏 제 끼를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동작이 되는 이제 여사친들 한 둘과 연습장을 빌려다가 거의 한 달을 연습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빅뱅의 뱅뱅뱅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고요. 또 락밴드에서 보컬을 맡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은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몇십 년 만에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행사도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뮤지컬 연극을 또 같이 보고 뒤풀이에서 관람평을 같이 얘기하느라고 열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제 책 어떻게 사게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마케팅 키워드 25가지라는 그 제 책을 냈을 때도 친구들이 제 책에 대한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해주고 함께 또 저자 직강을 듣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책 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북 콘서트를 많이 열어줬었죠. 또 그림 관련 책을 한 30여 권 쓴 동기가 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작가인데요. 엄청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또 그 친구가 기꺼이 도슨트가 되어서 알차게 그 미술관 투어를 함께 한 적도 있고요. 또 봉사반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그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그 궁 청소를 하는 거죠. 끼어 있는 먼지도 들고 이제 거미줄도 걷어내고 하는 그런 청소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잘하는 친구들은 뜨개방이라고 이제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옷을 만들어서 부러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모자를 떠서 아프리카 애들한테 신생아들이죠. 그 신생아들한테 모자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봉사활동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여건대는 또 동기들 20명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로 함께 여행하면서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 또 멋진 자연을 접하는 남다른 경험도 했습니다. 또 매달 모여서 희곡 한 편씩을 읽는 아주 멋진 또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끼리 책 읽는 것만 하지 말고 아예 무대에 올려보자 라고 해서 3년 동안에 매년 낭독극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첫 해 2017년도에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2018년도에는 야끼니쿠 드래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2019년도에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극을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무대를 빌리고 포스터와 팜플렛도 제작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했던 그 짜릿한 경험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두고두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대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못했을 정말 값진 경험들을 동기들과 선후배 동호회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 덕분에 제 50대 이후의 인생이 그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런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뭐 빈둥거리거나 지루할 텀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일도 여러 가지를 좀 하는 편이지만 이런 놀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제 이름이 놀자 선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호에 맞게끔 놀 때도 정말 열심히 놉니다. 그 몇 개 모임에서는 회장, 뭐 총무, 공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 리더의 준말입니다. 이것을 맡다 보니까 더욱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느라고 바빠진 거기 때문에 뭐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되었습니다. 회장, 총무 같은 이 동호회에서 운영지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저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모임을 즐겼고 뭐 자부심도 느끼고 또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그전에 예술감상 동아리에서 회장까지 했다가 공리까지 또 했다가 지금은 자전거 동아리 2바퀴의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이 되면 입학 40주년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2033년이 되면 입학 50주년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몸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때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쭉 이 친구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 취미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저는 이 취미생활 덕분에 이 동기들 덕분에 엄청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